안녕하세요. 자연스의 모든 것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도 정알못 탈출을 위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들 장난감과 맞바꾼 이 40만원짜리 엔진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꼭 사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 이야기는 정부협소에 방문하셨을 때 기사님들께서 헤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또는 헤드 가스켓이 떴어요. 헤드가 떴어요. 엔진 헤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 헤드가 뭐지? 헤드 이 헤드인가? 사람이 헤드가 망가지면 큰일 나죠. 저처럼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정비업소에 방문했을 때 헤드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 도대체 헤드가 어느 부분이야? 이게 헤드인가? 이게 헤드인가? 이게 헤드인가? 이게 헤드인가? 뭘 헤드라고 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자동차에서 엔진 헤드가 고장나는 경우는 정말 상당히 드물어요. 헤드 문제의 경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관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장시간 하셨다든가, 또는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운행을 하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운전자의 관리 소홀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분으로 따지면은 엔진과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엔진의 헤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또 정비업소에서는 탈착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엔진을 크게는 위, 아래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지난번 시간에 타이밍 체인 커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아마도 일반 정비업소에서 작업하는 부분 중에서 작업하기 가장 힘든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일반 정비사의 경우 월급의 기준이 엔진 헤드를 탈거해서 장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는 타이밍 체인, 타이밍 벨트를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나겠죠. 그만큼 엔진 헤드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료도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시뮬레이션 엔진이 아닌 실체에 있는 엔진에서 엔진 헤드를 탈부착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동이 들어갑니다. 시뮬레이션 엔진에서 이만큼의 엔진 헤드를 제가 탈거를 할 겁니다. 분리해드릴 게 딱 봐도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죠. 또다시 타이밍 체인 커버를 탈거해야 되고, 헤드 커버도 탈거해야 되고, 또 배기 매니폴더는 탈거를 해놓은 상태지만 실차에서라면 또 탈거를 해야 되고,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 다 탈거를 해야 되고, 인젝터도 탈거를 해야 되고, 흡기 라인까지도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씩 탈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세 번째인데 뜯었다 붙였다 너무 힘드네요. 힘들어도 해야죠. 정알못 탈출을 위한 영상도 만들고, 소중한 제 아들의 장난감과 맞바꾼 엔진이기에 뽕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분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쪽을 탈거하고, 좌우 탈거, 그리고 앞쪽 탈거, 체인 탈거, 그 다음에 헤드가 분리가 되겠네요. 시뮬레이션 엔진에서 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조립이 어렵지 분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조금 스피드를 내서 탈거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헤드를 고정하고 있는 긴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탈거를 하면 안 돼요. 타이밍 체인이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체인을 탈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젝터입니다. 실차에서 인젝터의 고장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예전에 유사 휘발유가 많이 돌아다닐 때 인젝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인젝터가 고장나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인젝터가 상당히 고장 확률이 낮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했던 작업을 또 하려니까 데자뷰가 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상황 있었던 것 같은데 데자뷰가 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인을 탈거하고 헤드볼트를 분리를 하면은 헤드를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을 탄탄하게 텐션을 주고 있는 이 텐셔너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텐셔너 분리. 텐셔너가 밀어주기 때문에 체인이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없다면 체인이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덜렁덜렁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겠죠. 만약에 헤드 교환 작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가이드부터 텐셔너 그리고 체인까지 함께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교환하겠어요? 이 몇몇 가지 부품만 신품으로 교환이 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가이드도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깎이게 돼 있죠. 플라스틱이에요. 체인이 흘렁흘렁해졌죠. 그냥 쑥쑥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 체인. 타이밍 벨트와 똑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체인을 썼느냐 고무 벨트를 썼느냐의 차이겠죠. 서로 장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 분리된 것 같은데요. 이왕 분리한 김에 캠축도 분리를 해서 헤드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에도 방향이 있고 또 좌우 앞뒤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흡기 쪽에는 I라고 써 있고 배기 쪽에는 E라고 써 있습니다. 엔진오일이 중요한 이유가 캠축 자체도 엔진오일에 의해서 윤활이 되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셨을 때 캠축 부분이 윤활이 되는데 윤활이 되지 않으면 마모가 되겠죠. 오일 구멍도 있고요. 이 상태가 바로 캠축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볼트는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헤드볼트는 강한 토크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기가 조금 힘들죠. 헤드볼트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동생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동생들은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와, 이쪽 볼트는 나사산이 안 좋네요. 이거 한번 작업을 했던 차 같은데 위에 볼트가 먹어버리는 경우에는 정말 일이 커집니다. 한 방이 빼요, 한 방이. 와, 실체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울었을 겁니다. 볼트가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기계를 풀고 조이고 할 때 그 느낌을 알긴 어려우실 거예요. 특유의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냄새는 정비사인 저를 설레게 합니다. 이만큼의 볼트가 다 빠졌습니다. 헤드는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면 돼요. 와, 이게 바로 엔진 헤드입니다. 이 부분이 헤드면이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이 실린더입니다. 심수가 돼서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갔던 엔진이기 때문에 녹이 많이 발생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키로수를 상당히 많이 운행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피스톤의 카본의 세정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가솔린의 청정효과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은 때가 끼진 않았네요. 작업 공간을 좀 벌려놓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실린더에 녹이 발생해버렸어요. 실린더 헤드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배기 쪽과 흡기 쪽에 밸브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열로 인한 헤드의 불량들은 헤드면의 뒤틀림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과열이 되면 금속이 변형이 되겠죠. 헤드면이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헤드 게스킷. 헤드 게스킷의 변형으로 인해서 냉각 라인과 실린더 부분이 터지면서 실린더 안으로 냉각수가 유입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흰 연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지속적인 냉각수의 오버히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밸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바바바바박 튀기면 이 실린더 안에서 점화가 이루어지고 폭발에 의해서 동력이 얻어지고 남은 가스가 배출이 되고 헤드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신품으로 교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차를 가지신 유저분들은 헤드 재제조품을 사용하실 거예요. 재제조된 헤드의 경우 밸브 기구도 다 손을 보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겠죠. 또 헤드면은 규정값 안에서 면을 고르게 깎는 작업을 합니다. 예전 저희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비업소에서 헤드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을 교환 및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 엔진에서 헤드란 부분은 바로 이놈이죠. 이놈.
시뮬레이션 엔진에서도 탈거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체에서는 3배, 4배 이상 탈거를 하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또 다른 작업을 만들거나 아니면 엔진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비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야 되죠. 우리 선후배님들이 정말 힘들게 작업하시는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비샵에 방문하시면은 이 정도의 작업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계신 우리 선후배님들이죠.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후배님들을 신뢰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헤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탈거한 모든 부품들 다 세척도 필요하겠죠. 깔끔하게 세척하고 실링을 하고 그래야 오일 누이도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작업이 반복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서 헤드를 작업하셔야 될 경우에는 타이밍 체인이나 텐셔너, 외부 벨트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뜯었을 때 하셔야 될 것들은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후적으로 하시려면 비용이 더더욱 들어가요. 연관된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품값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동차 엔진 헤드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내 차 이상으로 정비업소에 방문했을 때 엔진 헤드의 문제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바로 떠올리시면 돼요. 내 차에서 이 엔진 헤드를 지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잘 지키시고요. 엔진에 과열이 될 수 있는 부분, 냉각수 교환 또는 냉각수의 양, 서머스택 교환 등등등등 엔진 냉각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 운행 중에 계기판에 온도계가 상승을 한다. 상승하는 순간부터 운행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운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동차가 오버히트를 시작하고 본닛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시는 순간 이 헤드를 교환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비 교육 영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유저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카멘 패밀리들의 정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다시 다 조립을 해놓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영상에서 또 엔진을 다 분리하는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저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엔진 내부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하세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또 언제 조립하나. 말이 조립 부분의 역순이지 이거.